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 추가 부동산 안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떤지,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이번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었지만 가격도 늘었고 또 거래 건수도 늘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9.7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효과는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9.7 부동산 대책은 우리가 공급 대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향후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공공주도로 공공임대 중심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민간 영역의 주택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대단히 커지면서 그 부분들이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세 행렬에 가담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심리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강남 3구를 넘어서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는 경기도 지역까지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확산되는 그런 양상, 즉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9.7 대책은 그다지 성과가 없었던 조금 부족한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제대로 된 공급 대책 부재로 수요 심리 불안감만 자극하면서 풍선 효과도 일어났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가계대출 억제책을 주요 정책으로 시행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부동산 문제를 금융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한계에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거든요. 금융적 해결은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번에 9.7 대책 이전에 사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6.27 대책을 냈는데요. 6.27 대책은 우리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대출 부분을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 6억 원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상당히 대출 장벽을 설치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누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충분한 자산가들의 이런 쪽에는 대단히 다른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서민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어떤 기회를 갖다 차단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그동안 집을 마련하기까지 머무르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도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한정하는 등 상당히 전세대출 분야에 있어서도 대출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무주택자들은 주택 마련이 되지도 않는 가운데 사실은 자기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상당히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양상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가운데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도권과 사실은 지방의 어떤 가격차, 주택 가격차가 17배까지 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중의 유동성은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4,344조 원이나 되는 돈이 M2 광해 통화량이 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1, 2차 민생 지원금들이 두 차례 풀리면서 약 13조 이상의 자금들이 또다시 풀리는 그런 양상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출 부분의 억제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은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결국 부동산 시장, 즉 주택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변신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출 한도 규제를 하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기다가 유동성까지 많이 공급이 되면서 현재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앞다퉈 공급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인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9.7 대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민간에서 기대했던 것은 민간 쪽에 사이드 쪽에 있어서 공급이 원활해되는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기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요. 사실상 정부 대책은 오히려 공공주도로
공공임대 중심의 대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원하는 것과 민간에서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 자체가 효과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 사실은 향후 5년간 135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공급과 관련해서도 기준 자체가 공급에 있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입주 물량인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착공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즉, 한 2030년이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원하는 물량의 공급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대단히 힘들지 않나 이런 식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심에 있어서는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분쟁도 많고요. 공사비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도 그렇고 사업비 대출 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 시장 자체의 활성화 부분은 굉장히 멀어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정부가 공급 부분과 관련된 대책 부분이 효과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97 공급 대책이 공공주택 임대 위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급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 공급 장벽을 참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거란 전망도 있는데 막차를 탄다 이렇게 말들 하시죠.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수요자들은 마음이 급한 상황이고요. 공급 주택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도 지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매물을 회수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정부에서는 좀 과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상승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저는 도약 닫기를 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즉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부분은 아마 추석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열기가 더욱더 가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들에게는 불안감을 더 조장시키고 공급 쪽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버티게 되면 과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시장의 정부의 정책에 맞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수요 심리가 붕괴되면서 수요 쏠림 현상들이 더 가속화될 경우에는 시장의 여러 가지 왜곡 현상들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약간의 불황 조짐들이 일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주택이라는 그 부분이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불황기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들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주택 가격의 상승 기조나 이런 상승세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도약 닫기라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동성도 공급됐고 금리 인하 기조도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의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패키지 후속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 후속 대책에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좀 담기게 될까요? 네, 정부로서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주택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반대로 가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아마도 공급 대책에 있어서 추가적인 새로운 변모의 어떤 안을 내놓기는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중심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우리가 생각되는 바는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규제 지역, 즉 투기 과열 지구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부가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세율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보유 부분과 관련 공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아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 관련되는 어떤 세금 자체도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지금 공급 부분에 뭔가 명확한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거래 부분을 보다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의 공포감과 조금 부담감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아마 굉장히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단순한 단기간 내에 힘들다 하더라도 건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나 회복부터 먼저 정부가 좀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마도 내년에 많은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현 정부 자체가 굉장히
큰 관심과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세금이나 공시가격 위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건설 업계에 대한 그런 부응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잡히지 않고 있는 서울 집값과 예고되고 있는 후속 대책까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